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죠. 이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 엄청난 폭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급하게 터지지 않게 하려고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폭탄, PF 폭탄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과감한 해제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죠. 전매 제한을 완화하고 PF 대출 보증 확대 등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거 하고 있죠?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1주택 청약 당첨자 주택 처분 의무까지 폐지하면서 제발 좀 사주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이유, 미분양이 발생을 하면 PF로 빌려간 돈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이 상황까지 왔어요. 아파트 미분양이 6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위험선으로 판단하는 게 6만 2천 가구 수준인데 이제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 가까이 쌓이고 있습니다. 매달 1만 가구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동안 청약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주던 시장이었는데 이제 안 팔리고 쌓이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서 돈 갚아야 하는 부동산 업계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수도권 미분양이 전월 대비해서 40%나 증가를 했고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중공업 미분양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지만 이거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안 팔리는 게 쌓이면 이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죠.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지금 안 팔리는 시장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 21년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이 56%나 줄어들었어요. 특히나 아파트 거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천건 아래로 거래된 게 지금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죠. 앞으로 시장에 가늠자가 될 걸로 보여지는 둔촌주공,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게 모든 정책을 풀었습니다. 여기 계약률이 70%가 넘어야 되죠. 지금 빌려 쓴 돈 다 갚으려면 계약률이 70%를 넘어야 가능합니다. 둔촌주공이 올해 PF 자산 유동과 기업 어음의 첫 시험대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돼야 시장이 진정될 수 있고 조금 더 버텨보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대마가 쓰러지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온 힘을 다하고 있어요. 7,200억 PF 만기가 19일이죠. 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PF 시장의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건 빌릴 때 금리 12% 정도로 빌렸죠. 이렇게 단기로 빌린 돈 결국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안 팔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 빌린 돈 상환할 수 있는 기준 계약률 70% 이거 달성하는 게 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줄줄이 이어지는 PF, 둔촌주공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성공해야 나머지 거 희망을 가져볼 수 있죠. 1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거 32조 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리 정책을 풀어줘도 시장이 단박에 살아날 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 연착륙 프로그램까지 가동하는 등 이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둔촌 계약이 다 이루어져야 기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ABCP 32조가 1사분기 내에 도래를 해요. 폭탄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보증까지 해주고 나아가 미분양 물량 매입까지 검토하는 등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연착륙 지원을 위해서 15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거 갖고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시장에 돈이 없어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공점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재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 터질 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입주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35만 가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구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최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에요. 이것들 2, 3년 전에 다 분양한 것들인데 대부분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서 버텨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잔금 때 전세 줘가지고 이 돈을 상환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집주인들입니다. 올해 물량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몰려있고 서울에도 2만 6천 가구 가까이 입주를 하는데 그만큼 절대 금액이 큰 집들이 많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입주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게 현실이죠. 미입주 사유 1위가 기존 주택의 매각 지연 때문이라고 하고, 두 번째 이유가 세입자 미확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금 대출을 미확보 해가지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집이 10채 중 4채에 해당이 되죠. 기존 집을 팔아야 돈을 마련할 수 있고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든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 아직 전체적인 대금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40% 넘게 아직 돈을 안 냈죠. 돈을 못 내는데 이런 사업들 다 PF를 통해서 벌려놓은 것들이죠. 이들 잔금까지 다 받아야 사업을 클로징할 수 있는데 이거 분양받은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 잔금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잔금 미지급, 입주 거부, 이를 통한 PF 문제, 이것 또한 여전히 PF의 부실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시장의 문제가 아니죠.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폭탄, 바로 역전세 문제입니다. 서울의 역전세 가구 수만 4만 가구죠.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 돈을 못 돌려줍니다. 2년 전에 6억대의 전세 계약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4억까지 떨어져서 집주인이 나머지 2억을 추가로 마련해야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갈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이런 상황이죠. 이 언론사 올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더니 역전세 상황에 처한 가구 수가 4만 가구 가까이 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 또 공급이 계속 부족하다 이러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전세값을 받아놓은 시장이고, 이를 바탕으로 갭투기가 횡행했고 가격은 치솟아 올랐는데 그 올랐다는 집의 집주인들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올해 더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었어요. 높은 전세값을 지렛대로 갭 투자를 했던 영끌족들 지금 반환 못할 가능성 훨씬 높죠. 세입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집주인이고 이 갭을 마련하는데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돈을 마련했던 사람들, 갑자기 어디서 수억의 돈을 구해서 이 돈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역전세 문제, 올해 대량의 입주 물량과 더불어 더욱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역전세 상황 좋아질 수가 없는 이유, 계약갱신 청구권에도 있습니다. 나가라 막 이런 말들 했었는데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쓴 사람들 많이 있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 묵시적 갱신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얘기, 지금 주변에 전세값이 떨어졌으면 나 집 빼겠다고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이사 나갈 수 있어요. 전세라는 거 2년간 무이자 사금융으로 당장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안심했던 돈인데 이 돈을 갑자기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떨어지니 세입자들 해지 통보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은 당장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세 시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돈 구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입주 물량 35만 가구가 대기하고 있고 작년에도 33만 가구나 입주를 했죠. 실제 살 수 있는 집은 차고 넘칩니다. 기존의 아파트들, 새로 쏟아지는 물량들, 이러한 물량들 중에서 자기가 살 게 아니고 빌려주려고 갖고 있는 사람들 전세 물량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2년 전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묶여있던 물량들 이제 풀려서 시장에 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집들, 여기도 전세값 떨어지니 또 다시 금액을 낮춰서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동안 전세값을 받쳐줄 수 있었던 이유, 저금리를 통해서 전세자금 대출, 월세 내는 것보다 싸기 때문에 대출 받아서 올려줬던 건데 전세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걸 받쳐줄 수요는 더더욱 사라진 시장입니다. 이러니 시장에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미 줄줄이 터지고 있어요. 시장의 또 다른 폭탄, 바로 전세 문제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시장, 또 도사리고 있는 세 번째 폭탄, 바로 자영업자발 폭탄입니다. 금리가 급속도로 오르는 환경이 되니까 이자 부담이 1년 새에 2배나 늘었고 사람들 돈을 안 쓰는 상황이 됐죠. 소비 절벽 상황이고 자영업자의 부실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우 450만 원을 수령하는 직장인 A씨, 이 사람의 가계부를 보면 급여는 변한 게 없죠. 먹고 쓰는 거 물가가 올라가지고 15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그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비 30만 원, 공과금 30만 원, 정말 돈 별로 안 쓰는 사람이죠. 주거비로 감당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60만 원이었는데 이게 1년 만에 120만 원이 됐습니다. 기존에 20만 원 흑자에서 1년 만에 마이너스 50만 원 적자 가계부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 돈 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쓸 돈이 없으니 개인들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장사 안 되고 부실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 다 부동산에 올인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 있는 돈에 빚까지 끌어가지고 모든 걸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서 실제 수중에는 돈이 없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거래는 안 되고 주택 가격은 가파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데 갖고 있는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고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남의 돈 빌렸던 그 돈값은 올라가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연체율은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연쇄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니 소비는 둔화되고 경기는 더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고 적자를 계속 보면서도 언젠가 사람들은 돈 쓸 거라고 믿으면서 근근히 버텨왔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1,000조를 돌파한 상황이죠. 코로나 초창기에 700조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1,000조가 넘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올해 말에 40조 원의 부실 위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영업자 대출 또 뜯어보면 이 중에 부동산업의 대출 비중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서 있는 돈 없는 돈 빌리면서 이렇게 우회적인 대출을 활용해서까지 집을 샀고 이들의 부실 문제는 시장의 위협으로 남아 있어요. 집 사면 돈 번다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남의 돈 빌려가지고 다 했었고 그러한 대출 온갖 걸 활용해서 받아서 썼습니다. 사업자 등록하면 주담대 많이 나온다고 영끌들 이거 신박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대출 받아서 썼죠. 이렇게 늘어난 대출이 저축은행 총 자산의 10%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이렇게 빌려 쓴 거 단박에 갚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몇 억씩 턱턱 빌려서 썼던 그 후유증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편법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산 영끌족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2%대 빌렸던 게 5% 금리가 됐고 더 앞으로 금리는 올라갈 상황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부동산에 미쳐 있었는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P2P 금융을 통해서 일단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걸 은행에서 사업자 담보대출로 대환해서 그렇게 집을 가졌습니다. 결국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돈이 없고 다 남의 돈으로 산 그런 사람들이 올라간 집값에도 더 오른다면서 비싸게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금리는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집값은 수억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공식적인 가계부채 문제, 자영업자 대출 문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폭탄으로 도사리고 있어요.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 만기가 1년에서 5년 그 다음에 연장하는 형태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최근 수년간 이 방법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들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현존하고 있는 폭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폭탄 PF 시장의 부실 문제, 역전세, 깡통전세, 이런 사적 금융의 부실 문제, 또 그림자 금융으로 우회적으로 빌려 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문제, 이 세 가지 폭탄이 조금씩 시장에서 현재도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집사라고 독려한다고 다시 폭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시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